미세먼지 없이 맑고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시민들은 저마다 봄을 맞이하는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은 재정 자립도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감이 높은 진안군이 300억 원이 넘는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책에도 익산 지역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주민들이 7달째 집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기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젊은 층이 기피하면서 전북의 전세버스 기사 4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 운전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저마다 봄의 정취를 즐기고 봄을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해발 1100m 산골마을 광장이 시끌벅적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천연 건강 음료인 고로쇠 수액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겨우내 운장산의 차가운 눈바람을 이겨내고 땅에 봄 기운을 담은 고로쇠 수액.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물맛에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고로쇠 물도 너무 맛있고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이 날씨가 너무 좋고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간만에 주말 나들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무 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나무를 고르기 위해 뿌리부터 가지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올해도 대추와 매실 등 유실수와 철쭉, 목련 등 관상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들, 손녀들 좋아하는 거, 뭐 포도나무도 사고, 자두나무도 사고, 살구나무도 사고, 좀 다양하게 좀 몇 가지 사러 왔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농촌 들녘에선 영농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트랙터로 겨우내 얼었던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며 풍성한 가을을 준비했습니다. 안악들은 냉이와 쑥 등 봄나무를 캐며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느낍니다. 미세먼지 없이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저마다 봄을 맞이하는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진안군에는 문예체육관이 있고 소규모지만 번듯한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연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300억 원이 넘는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에 건립된 1,500석 규모의 진안 문예체육관입니다. 1년에 150여 건의 대관 신청이 들어옵니다. 주로 체육 행사지만 문화예술 공연도 치러집니다. 그럼 여기는 체육만 합니까?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도 하죠, 사실. 이제 판소리 같은 거 오시면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전통 문예 공연 같은 거. 또 진안 문화의 집에는 210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이 있습니다. 1년에 100차례 정도의 대관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 시설이 있지만 진안군은 공연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며 예술종합회관을 짓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큰 공연들을 못해서 저희는 큰 공연들이 이제 대형 공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저희하고 무주임실만 없더라고요. 예술종합회관 건립비는 320억 원. 이 가운데 국비는 20억 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00억 원은 모두 진안군이 조달해야 됩니다. 진안군의 3년치 지방세 수입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자치단체가 재원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많은 돈을 가용 재산을 거기다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살림살이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지역 악취 문제가 다양한 대책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7달째 집회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산단 인근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들은 주변에서 날아오는 악취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산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지만 주민 고통은 여전합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너무 심해서 막 역겹고 토할 것 같고 어느 여름에 막 무슨 시골에 그런 화장실 냄새 같은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새벽에 잠을 못 잘 때도 많거든요. 익산시는 2013년부터 악취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악취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집계한 악취 발생 신고 건수는 2016년 175건, 2017년 188건, 지난해에는 272건으로 악취 대책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악취를 잡겠다며 익산시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악취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악취 유발 성분 분석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 영세 사업장에 대한 그런 지도 감독이나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것들도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악취에 시달린 산단 인근 주민들은 참다 못해 7달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냄새에 대한 악취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건 담당 관련과가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익산시가 악취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효과적인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전세버스 운전기사 5명 가운데 2명은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사입니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인력난 때문에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무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오리엔테이션에 가던 고등학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2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 앞차가 갑자기 신호를 보고 멈췄는데 그거를 발견 못하고 부딪힌 거거든요. 내리막길인 이곳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제때 잡지 못해 사고가 난 건데 사고로 인해 운전기사는 70살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전북의 버스기사 가운데 60,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6%. 전세버스 기사만 놓고 보면 42%로 훨씬 많습니다. 전세버스 기사의 한 달 기본급은 100만 원 남짓. 급여도 낮고 버스업계에 불황이 닥치면서 젊은 층이 이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장 가서 예를 들어 생산직 가서 8시간만 해도 지금 한 170여만 원 보장이 되잖아요. 제대로 지원료 같은 경우. 여기 경우 100만 원인데 더군다나 일도 없어가지고 다 놀고 있는데.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14.2%는 70대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지난해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전기사들의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전세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는 19일 전라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 최초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전라북도 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등 11명 의원이 김천환 사장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업무 능력 부문으로 나눠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퇴직 공무원과 도지사 측근들이 주로 임명돼 온 관행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등 5곳이 대상입니다. 올해 전북의 문화재와 세계유산을 정비하는 데 모두 529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남원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과 고창 무장읍성, 그리고 순창 홀어머니 산성과 부안 우금 산성 등 문화재 239개를 정비하는 데 437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유적지구와 고창 고인돌 유적을 정비하는 데 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8년째 백길이 끊긴 군산 비안도에 10월부터 여객선이 운항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비안도를 오갈 여객선 설계 용역이 다음 달에 끝나면 5개월가량 건조 작업을 거쳐 늦어도 10월부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들이 새만금 개발로 지난 2001년 여객선 운항이 끊긴 뒤로
소형 어선을 이용해 육지로 나가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 소재와 신소재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모두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탄소와 첨단 소재의 예비 창업자를 20명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융합기술원은 예비 창업자 1명에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교사 신규 채용 매뉴얼을 발표하고 사립학교에 신규 교원 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임의로 교원을 선발하면 교원 인건비 등과 관련한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낮 3시 50분쯤 군산시 나운동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건물 2층과 3층을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열기 탓에 지붕이 내려앉았지만 예배가 끝난 후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교회 관계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의 분포로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